자, 이게 판결문도 나왔고, 뭐 통장 압류도 했고, 집행까지 했는데요. 막 그 사람이 여전히 막 벤츠 타고, 골프 치고, 방콕 같은 데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채권자분들께 이제 추심 의뢰를 받게 되면, 한 열에 9은 꼭 이런 말을 하세요. 진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지만, 너무 멀쩡하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압류를 수십 번도 더 했지만, 뭐 오히려 피 같은 채권자 돈으로 막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는 그런 채무자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들의 실생활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로 채무자들의 통장 압류 방어입니다. 이제 통장 압류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수단이기도 하죠. 뭐 추심을 처음 하는 채권자 입장에선 통장을 압류당하게 되면 정말 불편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생각만 해도 자동이체도 끊기고, 뭐 온라인 뱅킹 막혀버리고, 송금도 휴대폰으로 이제 막 바로바로 하지 못하니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비싼 법무사 서기로 들여서 통장 압류를 했는데,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진술서 받아보니 어땠죠? 정작 그 통장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돈이 뭐 1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량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 통장은 이미 다른 데서 선압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뭐 본인 명의 계좌 하나 없이 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통장 압류 방어 교과서 제1조의 1항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압류 당하기 전에 미리 모든 예금과 자동이체를 가족 명의로 돌려놔라. 그리고 1조 2항을 보면 또 이런 말이 적혀 있죠. 배우자 명의의 선불폰을 하나 만들라. 그리고 그 폰 안에 배우자 명의 이제 뱅킹 어플 한두 개 깔아가서 폰 2개로 생활을 해라. 이 매뉴얼을 읽은 채무자들은 뭐 사업가도 아니고 뭐 영업하는 사람도 아닌데 2폰, 3폰을 만들어버리고 온라인 결제부터 본인 인증, 뭐 송금, 자동이체까지 아주 쉽게 합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통장 압류 100번 당해도 별 타격이 없습니다. 정말 기가 차죠. 자, 두 번째로 보험 압류 방어 매뉴얼입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채무자 저축성 보험과 진단보험금은 압류 실익이 매우 크다고요. 진짜 황금알 낚는 고기처럼 보이죠, 처음에는.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죠? 압류 방어 교과서가 있죠. 이 채무자들의 보험 압류 방어 교과서 제일 처음 적힌 말이 이겁니다. 너 같은 채무자는 본인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은 절대 금지 사항이니 계약자만큼은 필히 배우자나 가족으로 둘 것.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뉴얼을 봤던 채무자들은 대부분 계약자만 이제 배우자로 두고 모든 보험 혜택은 다 누리고 다닙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보증금 압류 방어 교과서가 있죠. 그 교과서의 제1항을 또 살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 계약을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배우자도 없고 가족도 없는 채무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항도 있습니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본인 명의로 이제 계약하는 집의 보증금은 항시 압류 금지 채권 한도 이하로 세팅을 한다. 요겁니다. 이 두 가지 방어 매뉴얼만 잘 지키면 뭐 어떤 집을 가더라도 보증금 압류로 애먹일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집도 있는데 보증금 압류가 안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빨간 딱지 방어 매뉴얼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은 채권자도 화가 납니다. 아니 진짜 쟤네 집이라도 가서 나는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물건이라도 끄집어내야 내 속이 풀리겠다. 이제 그렇게 집행관을 동행해서 집을 샅샅이 둘러보니까 뭐 김치 냉장고,
그리고 고화질, 대형 테레비, 전동 침대,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등 각종 비싼 가전제품들이 보이죠. 그래서 그 물건들 전부 빨간 딱지 다 붙이고 한 경매가가 600만 원 정도 나온 거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이 불길한 기운이 안 와요? 아니, 이렇게 비싼, 그리고 또 최신형인 가전제품들이 전부 다 빨간 딱지 다 붙여놓은 거를 이제 봤을 건데, 왜 아직까지 이 전화 한 통이 안 오나 싶죠. 그렇게 이제 경매 기일까지 다가옵니다. 드디어 채무자와 이제 채무자 와이프까지 만났고,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경매쟁이 몇 명도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경매 진행하는 이제 집행관의 표정이 썩 좋지가 않아요. 경매는 진행 안 하고, 미간 찌푸리면서 뭔 서류를 계속 이렇게 넘겨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채권자는 그 서류가 뭔지 이제 쓱 하고 이제 빡 보니까, 각종 렌탈 리스 계약서, 그리고 배우자의 카드 영수증입니다. 네. 그 집행관은 그 압류된 품목에서 렌탈 리스 제품하고 배우자 소유의 것으로 확인되는 모든 물품을 다 빼고 있던 겁니다. 차 떼고 포 떼고 하니까 남은 게 소파하고 책장입니다. 처음 600만 원치 물품 최종 낙찰가 40만 원까지 떨어지죠. 그거를 또 채무자 배우자가 우선 매수권을 써서 20만 원에 매수해버립니다. 오랜만에 식구들 데리고 외식하려다가 이제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전심을 때우고 채권자는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말한 상황이 실제로도 너무 많은데, 이 채무자들은 빨간 딱지 방어 매뉴얼 제1항부터 3항까지 모조리 달달 외우고 있던 겁니다. 집의 필수 가전제품은 렌탈 제품으로 할 것, 만약 렌탈 리스가 아니라 구매를 해야 한다면 배우자의 카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할 것, 마지막으로 경매까지 간다면 배우자 우선 매수권을 활용해 반값에 매입할 것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화가 나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게 심지어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 안에서 완벽하게 설계된 방어 전략이란 말이죠. 통장, 보험, 보증금, 빨간 딱지, 급여 전부 다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은 진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권자는 항상 강자, 채무자는 항상 약자, 강자는 고난을 제한하고 약자의 채무자는 생활을 보호한다. 이런 법만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정작 실상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죠. 수많은 국회의원들 중 단 10명이라도, 아니 단 딱 3명이라도 채권자가 되어보면 절대 채권자가 강자라고 이따위 채무자 보호법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나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팀은 계속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하는 채무자들부터 시작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변호사까지 갔다가 해볼 것 다 해본 악성 채권까지도 저희 팀에서 실제로 수임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제 채권 회수가 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자, 제가 다음 영상에선 이 명의를 빼돌린 채무자들에게 압박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도구들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중앙신용정보회사의 김도윤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